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간의 구역별 스캔과 표준 영상 촬영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의 해부학적 구조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코인아웃 세그멘테이션 비법을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헤파틱 베인은 간 구역의 경계를 주행하고 있고 포탈 베인은 구역의 중심을 주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의 구역을 나눌 때는 헤파틱 베인의 주행을 보는 것이 굉장히 용이한데 미들 헤파틱 베인을 중심으로 해서 간의 레프트 롭과 라이트 롭이 나뉘어지게 되고 레프트 헤파틱 베인을 중심으로 해서 레프트 롭의 레터럴 섹션과 메디얼 섹션이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라이트 헤파틱 베인을 중심으로 해서 라이트 롭의 안테리어 섹션과 포스테리어 섹션이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탈 베인이 각 구역의 중심을 각각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초음파 화면을 이해할 때는 가장 어려운 것이 3차원적인 구조가 2차원으로 변해서 보이기 때문에 각각이 어느 위치인지 좀 초반에는 좀 파악하기 좀 어려운 것이 가장 큰 허들입니다. 그래서 초음파 화면을 이해할 때는 3차원이 어떻게 2차원으로 바뀌었는지를 한 번씩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간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초음파 프로브를 이렇게 갖다 대면 이렇게 평면으로 잘라서 보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면으로 잘리는데 화면에 나타나는 것은 이걸 뒤집어 올린다고 생각하셔서 이제 역사다리꼴이 사다리꼴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것, 그 모양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프로브 쪽을 인디케이션과 프로브를 중심으로 해서 화면에 이제 가까운 쪽이 화면의 상부가 프로브에서 가까운 구조가 이제 비춰지게 되고 화면의 하부는 프로브에서 먼 구조, 이제 환자의 안쪽 구조물들이 이쪽 안쪽으로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중요한 것은 인디케이터의 위치를 항상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화면은 횡 스캔을 기본으로 설명한 화면이고요. 종 스캔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프로브를 이렇게 갖다 댔을 때 안쪽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것이 화면으로 이렇게 그 사다리꼴이 90도 돌려져 가지고 비춰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로브에서 가까운 구조가 화면의 상부에 나타나는 것은 똑같고 프로브의 먼 구조가 화면의 하부에 나타나게 되면 그 롱지튜디널 스캔에서는 인디케이터 쪽을 기준으로 해서 인디케이터가 환자의 머리 쪽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환자의 머리 쪽 구조물 그리고 화면의 오른쪽은 환자의 다리 쪽 구조물이 나타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단면을 잘라서 생각을 해보면 간이 이렇게 있을 때 프로브를 우리가 이렇게 갖다 대게 되고 인디케이터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제 환자의 오른쪽으로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리버 세그멘트를 한번 봤을 때 이렇게 사다리꼴로 우리가 화면을 뜬다면 이쪽 화면의 오른쪽 하부는 3번 세그멘트가 되겠고 가운데는 4번 그리고 인디케이터 가장 가까운 쪽은 5번 세그멘트가 비춰지게 되겠습니다. 그 제일 인디케이터 안쪽으로는 6번이 위치하게 되겠고 그 위로는 그 포스테리어 세그멘트의 7번 그리고 그 중앙 쪽으로 1번 세그멘트가 위치하게 되겠고 맨 오른쪽 사다리꼴에는 2번 세그멘트가 이렇게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초음파를 갖다 댔을 땐 이런 식으로 화면이 뜬 것을 이렇게 뒤집어 올리면 실제로 화면에서 보는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렇게 보았을 때 그 1번 세그멘트를 중심으로 해서 화면을 잘 잡으면 반시계 방향으로 1, 2, 3, 4, 5, 6번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데 이 모습이 이렇게 들어 올렸을 때 1, 2, 3, 4, 5, 6번 그리고 안쪽까지 비춰진다면 7번까지 보여지는 이런 화면이 구성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탈 베인의 주행을 한번 보는 것도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보는데 중요한 인디케이터가 될 수가 있는데 포탈 베인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각 세그멘트의 중심을 주행하고 있기 때문에 레프트 로브로 봤을 때에는 그 S2와 S3로 각각 주행을 하게 되고 S4 세그멘트 P4 브랜치가 나가게 되며 라이트 포탈 베인에서도 마찬가지로 안테리어 브랜치가 프로브에 가까이 P5 쪽으로 나가게 되고 포스테리어 브랜치가 프로브에서 멀리 화면에서 아래쪽으로 P6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헤파틱 베인과 포탈 베인이 간의 위치 관계를 이제 우리가 파악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인디케이터가 되는데 각각의 이제 혈관이 생김새가 굉장히 다르게 생겼습니다.
헤파틱 베인은 월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깨끗한 아주 얇고 깨끗한 월을 가지고 이제 까맣게 보이는 반면에 포탈 베인은 이제 우리가 아나토미를 생각해 봤을 때 이제 포탈 베인과 바이덕트, 헤파틱 아테리가 글리스네이언 쉬스에 쌓여 있기 때문에 이러한 쉬스 구조물이 같이 보이게 돼서 이렇게 월이 하얗게 이렇게 두껍게 보이는 것이 포탈 베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월이 어떻게 보이는지에 따라서 헤파틱 베인과 포탈 베인을 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포탈 베인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각각 세그멘트의 중심을 주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헤파틱 베인이 이렇게 각각의 섹션과 세그멘트의 가운데를 주행을 한다면 포탈 베인은 각각의 브랜치가 3번, 2번, 4번, 그리고 8번, 5번, 7번, 6번 이렇게 중앙을 주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IVC에서 헤파틱 베인이 나가는 것을 화면에서 잘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아나토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초음파를 이렇게 갖다 댔을 때의 모습이 이렇게 화면에 비춰지게 됩니다. 화면의 제일 안쪽으로 제 화면의 아래쪽이기 때문에 환자의 안쪽에 IVC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헤파틱 베인이 각각의 삼지창 모양으로 IVC로 드레인되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로 아나토미적으로도 제일 안쪽에 IVC가 있고 바깥쪽에 프로브에 가까운 쪽에서 안쪽에 IVC로 헤파틱 베인이 이렇게 드레인되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들 헤파틱 베인을 중심으로 해서 미들 헤파틱 베인을 중심으로 4번과 8번 레프트 롭과 라이트 롭이 나뉘어지게 되고 레프트 헤파틱 베인을 중심으로 해서 2번과 4번이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며 그것이 이제 2번, 4번 세그먼트 이렇게 화면에선 보이게 되고 라이트 헤파틱 베인을 중심으로 해서 8번, 7번이 나뉘는 것처럼 화면에서도 8번, 7번이 포스테리어 세그멘트이기 때문에 제일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포탈 베인의 주행을 살펴보면 이제 이렇게 좀 월이 두꺼운 포탈 베인을 잡아놓은 화면입니다. 그래서 레프트 포탈 베인에서 각각 P2, P3 브랜치가 나가고 P4 브랜치가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보일 수가 있고 라이트 포탈 베인을 보았을 때에도 각각의 5번, 8번, 7번 세그멘트로 이제 각각의 포탈 베인이 나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리가멘트도 이제 간 구역을 구분하는 랜드마크로 잘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리가멘툼 테레스가 3번, 4번을 이제 가로지르고 있고 실제로 초음파에서도 이렇게 간의 쉬스 모양으로 나가는 이렇게 리가멘툼 테레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요런 리가멘툼 테레스를 이제 종괴로 이제 오인해서 이제 리퍼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쪽에 약간의 이제 음영이 좀 다르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는 그런 구조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리가멘툼 베노숨도 아래쪽으로 해서 1번과 2번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고 있는데 리가멘툼 베노숨은 이제 롱지튜디널 섹션에서 롱지튜디널 스캔을 할 때 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코데일 롭과 이제 리버 레프트 롭을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구조물로 비춰지게 됩니다. 상복부 초음파의 기본 스캔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트랜스버스 스캔과 롱지튜디널 스캔, 라이트 서브코스탈 스캔과 라이트 인터코스탈 스캔 이런 방법을 저희가 쓸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순서는 이제 피지션마다 다르게 할 수가 있지만 저는 통상적으로 트랜스버스 스캔, 롱지튜디널 스캔, 그리고 서브코스탈 스캔, 인터코스탈 스캔 이런 순서로 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트랜스버스 스캔을 볼 때에는 에피게스트륨에서 시작해서 뭐 팬크레아스를 보거나 리버의 그 umbilical 포션 쪽을 같이 볼 수가 있고 롱지튜디널 스캔을 할 때에는 팬크레아스의 헤드 쪽을 보거나 이제 레프트 롭을 이런 식으로 세로로 세워서 보고 싶을 때 롱지튜디널 스캔을 하게 되고 라이트 서브코스탈 스캔은 각각 프로브를 미묘하게 이제 위쪽과 아래쪽 그리고 환자의 왼쪽과 오른쪽으로 조금씩 옮겨가면서 라이트 롭을 자세하게 관찰을 하는 그런 스캔법입니다. 라이트 인터코스탈 스캔은 환자의 늑간으로 이제 프로브를 위치시키면서 위아래로 이렇게 프로브를 위치를 바꾸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스캔법입니다. 먼저 트랜스버스 스캔을 보면 트랜스버스 스캔은 에피게스트륨에서 보게 되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식의 이제 모습이 보이게 되고 포탈 베인의 이런 구조물이 굉장히 잘 나타나게 됩니다. 리콤벤트 H라고 하는 H자가 이렇게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그러니까 90도로 꺾여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포탈 베인의 umbilical 포션과 P2, P3가 나가는 모습이 보이고, P4 브랜치가 위아래로 나가는 모습이 잘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H자로 보인다고 해서 recommend H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IVC를 싸고 있는 듯한 요 세그멘트가 S1이 되겠고, S1과 S2를 이렇게 리가멘tum 배돈숨이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네, 레프트 로브를 롱지튜디널 스캔으로 잘 관찰을 하게 되는데요. 프로브를 90도로 돌려서 인디케이터를 환자 머리 쪽으로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인디케이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이제 초음파 프로브를 갖다 대면, 네, 안쪽으로 이제 S1이 위치하게 되겠고, 가장 이제 프로브에 가까운 부분에 S3가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화면에서 볼 때는 이제 단순하게 1번, 2번, 3번이라고 이제 그냥 외워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사이에 리가멘tum 베누줌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라이트 서브코스탈 스캔을 하면서 라이트 로브를 좀 자세히 찬찬히 관찰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IVC로 드레인되는 헤파틱 베인을 이제 관찰하는 그런 부분을 약간의 이제 그 간의 상부 쪽을 우리가 비출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의 라이트 서브코스탈 스캔을 하면서 프로브를 위로 좀 끌어올려서 요 간의 위쪽을 본다는 생각으로 이런 식으로 조형을 하게 되면 이런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아까 처음에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각각의 세 개의 포탈 베인이 IVC로 드레인되는 모습이 보이고 레프트 헤파틱 베인을 중심으로 해서 2번, 4번 세그먼트, 미들 헤파틱 베인을 중심으로 4번, 8번, 라이트 헤파틱 베인을 중심으로 해서 7번, 8번이 이렇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약간 밑으로 이제 프로브를 살짝만 밑으로 내려보면 그 포탈 베인의 각각의 브랜치가 뚫고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뭐 P2, P4 브랜치 그리고 P8, P7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프로브를 아래쪽으로 옮겨서 이렇게 포탈 베인의 umbilical 포션을 포함하는 부분으로 이런 식으로 잘라서 보았을 때의 모습입니다. 여기 IVC가 있겠고 포탈 베인의 recommend H가 보이고 그래서 2번, 3번 세그멘트가 보이고 이 프로브의 가장 가까운 부분이 4번 세그멘트 그러니까 프로브의 중심이 4번 세그멘트에 이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쪽으로 8번과 포스테리어 섹션인 7번까지 잘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라이트 포탈 베인이 이렇게 컨플루언스가 보이고 레프트에서 라이트로 넘어가는 컨플루언스가 보이고 또 프로브의 가장 가까운 부분은 4번 세그멘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4번이고 5번, 6번, 7번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듯이 비춰지는 모습이 이 정도로 잘랐을 때 이렇게 약간 더 프로브가 라이트 쪽으로 좀 쏠려가지고 이렇게 잘랐을 때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내려와서 GB까지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거의 레프트 롭은 관찰이 되지가 않고 그 우리가 리버를 생각했을 때 이 아래쪽 GB와 5번, 6번, 7번까지 포함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브를 갖다 댔을 때 이렇게 화면에 잘려가지고 이렇게 화면으로 보시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래서 GB가 가장 프로브에 가까이 있어서 가장 상부에 위치하고 GB에 연해서 S5가 존재하게 되며 그 안쪽으로 이제 포스테리어 섹션이 6번과 7번 세그멘트 우리가 밑에서 위의 방향 지금은 이제 프로브가 GB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약간 저 화면의 안쪽 프로브의 안쪽은 살짝 환자의 상부를 이제 비추게 됩니다. 그래서 S7번까지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포탈 베인 컨플루언스를 한 번 더 관찰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뒤에서 이제 정밀 초음파 스캔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헤파틱 하일런과 포탈 컨플루언스를 한번 보시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헤파틱 도움을 놓치지 않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의 숨을 끝까지 들이마시게 한 다음에 그 프로브를 가장 끝까지 치밀어 올려서 SA까지 자세히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라이트 서브코스탈 스캔을 마무리하게 되면 인터코스탈 스캔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인터코스탈 스캔은 이제 우리가 서브코스탈은 그 간을 이런 식으로 가로로 좀 잘라서 이제 관찰을 하는 방법이었다면 인터코스탈은 쉽게 생각하면
약간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잘라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인터코스탈 스캔을 프로브로 이렇게 갖다 댔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인디케이터에서 좀 우리가 인디케이터를 환자의 머리 쪽으로 하기 때문에 인디케이터 먼 방향으로 GB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쪽이 인디케이터고 인디케이터 먼 방향이 GB가 되겠죠. 그래서 GB가 이렇게 보이고 그 연에서 5번이 보이며 8번과 7번 안쪽 세그먼트가 이제 요 화면의 하부 쪽으로 내려와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와서 보면은 이제 라이트 헤파틱 베인이 잘 보이게 되는데 라이트 헤파틱 베인을 중심으로 해서 그 리버의 라이트 안테리어 섹션과 포스테리어 섹션이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화면의 상부에 가까운 그러니까 인디케이터에 가까운 부분 쪽으로 안테리어 섹션이 위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 안쪽으로 이제 키드니가 여기 살짝 보이는데 안쪽으로 포스테리어 섹션이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인디케이터 방향과 이제 위치 관계를 좀 생각하셔서 5번, 8번, 6번, 7번 이런 식으로 5번, 8번, 6번, 7번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제 상복부 초음파 표준 영상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일반 스캔과 정밀 스캔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요. 일반 스캔은 간 좌엽에 대해서 각각 횡스캔과 종스캔을 보고 간 우엽에 대해서 상부와 간 정맥이 보이게 그리고 간 우엽의 횡스캔, 라이트 서브코탈 스캔을 한 3개 정도로 잡고 있고 간 우엽의 늑간 스캔을 별 제한 없이 늑간 스캔이라고만 고지를 하고 있고 우간 하부와 우측 신장 피지를 관상면 스캔에서 헤파토레날 스캔을 하나 잡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밀 스캔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관찰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특히 그 좌우 가문맥 붕지의 횡스캔, 그러니까 포탈베인 컨플루언스를 보도록 잡도록 하고 있고 인터코스탈 스캔에서도 우간 문맥과 정맥을 각각을 포함하는 사진을 한 장씩 더 찍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우리가 볼 때마다 롱지튜디널 트랜스버스 스캔, 서브코스탈 스캔, 인터코스탈 스캔을 할 때 포탈베인을 한번 보고 헤파틱 베인을 한번 보고 이렇게 각각의 레벨에서 포탈베인 한번, 헤파틱 베인 한번 이렇게 본다고 생각하시면서 관찰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밀 초음파 기준으로 표준 영상 잡은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간 좌엽의 종스캔, 롱지튜디널 스캔의 모습이고 횡스캔, 트랜스버스 스캔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리코멘트 H가 보이는 그런 스캔이고 간 우엽의 상부 가장 위쪽으로 환자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서 이제 프로브를 위로 들었을 때 S8을 이렇게 관찰을 할 수가 있고 약간 더 내려왔을 때 간 정맥, 헤파틱 베인들이 이제 IVC로 드레인되는 모습을 이 스캔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아래로 내려와서 포탈 베인이 레프트 포탈 베인과 라이트 포탈 베인의 이제 컨플루언스를 한번 잡게 되고 간우별 횡스캔이 잡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코포탈 컨플루언스를 한 장 더 꼭 잡을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늑간 스캔을 보았을 때는 포탈 베인도 한번 잡고 헤파틱 베인도 한번 잡고 이런 식으로 한 번씩 관찰을 하시면 되고 이제 헤파토레날 스캔을 한 번 더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자세히 관찰하는 것이 중요한데 아무래도 초음파의 특성상 이런 이제 우리가 간을 역삼각형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 꼭지점 부분들은 사실 관찰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블라인드 스팟이 최대한 생기지 않도록 자세히 관찰하는 것이 좋은데 관 좌엽 특히 이쪽 레프트 라테럴 세그먼트의 요 팁 쪽은 이제 스토마게스랑 잘 가려져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프로브에 조금 프레셔를 가하면서 스토마게스를 옆으로 밀어내면서 관찰을 하는 것이 좋고 라이트 돔 쪽은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자의 호흡 조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환자 호흡을 크게 들이마시면서 동시에 이제 프로브를 쭉 위로 끌어올리면서 돔 쪽을 잘 관찰하는 것이 좋고 S6 팁 쪽도 좀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헤파토레날 스캔을 할 때 잘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도 키드니랑 요 리버가 끝날 때까지 쭉 천천히 스캔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극복 방법으로는 뭐 특히 인터코스탈 스캔을 할 때 이렇게 레스피레이션에 따라서 이렇게 블라인드 스팟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환자 호흡 조절을 잘 해주시는 것이 좋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스를 밀어내든지 호흡을 끝까지 들여 마시면서 프로브의 조작을 하는 것이 좋고 그렇게 해도 안 보일 때에는 포지션 체인지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그 왼쪽으로 눕혀서 촬영을 하게 되면 리버가 살짝 밑으로 떨어지면서 돔이 조금 더 잘 묘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의 기본 스캔법을 이용해서 간에 빠짐없이 찬찬히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사실 이제 처음에 할 때에는 각각의 세그멘트가 몇 번인지 잘 모를 경우가 있는데, 그렇더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초음파를 촬영하면서 사진을 많이 남겨놓으면 다른 이제 선생님들과 의사소통을 하는데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으면 사진이라도 많이 찍어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블라인드 스팟이 최대한 생기지 않도록 다양한 호흡법과 환자 자세를 이용하는 것이 좋고, 앞서서 자세히 설명드렸던 각종 구조물들의 위치관계를 사용해서 간 분절을 최대한 구분하도록 좀 노력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고, 병변이 있을 때에는 뭔가 병변이 있는 것처럼 관찰될 때에는 딱 하나의 스캔법뿐만 아니라 우리 뭐 트랜스버스 스캔으로 봤던 것을 롱지튜드로 돌려서도 한번 관찰이 되는지 본다든지, 서브코스탈 스캔으로 관찰이 됐던 것을 인터코스탈에서도 한 번 더 본다든지 해서 다양한 위치의 병변을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혜 교수님 좋은 강의 감사드리고요. 아마 강의가 너무 깔끔해서 이렇게 지금 보니까 저희가 그 플로우에서 질문하시면 올라오는데 온라인에서 아직 질문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초음파 하면서 복부 초음파가 사실 어려운 이유가 이제 그 잘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좀 굉장히 오베스 하거나 그다음에 가스가 많이 차거나 그런 분들은 이게 초음파를 저희가 스캔을 하고도 좀 찜찜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초음파 하시는 분들이 이 핸즈온에 이렇게 이제 많이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이 환자를 확실하게 이제 다 봤는지 안 봤는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초음파 술기 중에 하나인데, 우리 장현 교수님께서는 저희가 이제 물론 이제 심한 간경변이 있고 그다음에 초음파의 어떤 소닉 윈도우가 좋지 않으면 당연히 저희가 이제 뭐 CT나 이런 뭐 MRI를 찍겠지만, 만약에 이제 오늘 유정주 교수님도 강의하시지만 지방간 환자들,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요즘에 지방간 환자들 많잖아요. 그래서 지방간 환자 왔을 때 이게 초음파를 봤는데 내가 간을 다 잘 안 본 것 같다. 이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좀 관리를 하세요? 이게 아마 선생님들도 좀 약간 좀 그게 또 항상 찜찜한 부분이긴 한데, 초음파하면서 특히 이제 지방 환자들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좀 환자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시고 어떤 식으로 검사 계획을 짜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셨던 부분이 저도 항상 초음파를 하면서 고민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일단은 초음파의 기법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결국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긴 하지만 지방간 환자 그리고 이제 오비상 환자분들을 볼 때에는 뎁스 조절을 기본적으로 잘 해주시는 것이 좋고, 보통 일반 환자들 보는 뎁스만으로는 잘 노출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뎁스를 잘 조절을 해주시고, 최대한 이제 젤을 잘 묻혀서 잘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이제 초음파가 이제 투과를 좀 잘 시키기 위해서 프리퀀시를 좀 낮춰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지방간 때문에 초음파가 산란이 돼가지고 안쪽까지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프리퀀시를 좀 로우 프리퀀시로 낮춰가지고 투과도를 좀 증가시키면 조금 더 이제 간을 관찰하는 좀 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초음파를 할 때는 그런 식으로 좀 최대한 좀 극복을 해보려고 하는 편이고, 이제 뭐 어느 정도 그래도 제한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혈전 표지자나 좀 필요한 경우에는 CT도 권유를 하고 그런 식으로 다각도로 보는 편입니다. 예, 저도 동의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환자의 어떤 그런 클리니컬 한 양상을 보고 섬유화의 정도나 이런 걸 판단해서 예를 들어서 쇼톤 팔로업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영상, CT나 다른 그런 이미지를 좀 이용한다든지 환자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임상 사항을 보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아마 초음파 하면서 가장 해결해야 될 스캔의 그런 방법론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고 또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시간이 조금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이제 보다 보면 이게 노멀 스트럭처인지 아니면 이게 아티팩트인지 구별이 잘 안 가는 경우가 있는데, 장현 교수님 혹시 저희가 보면서 가장 좀 많은 아티팩트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좀 감별을 해야 되는지 한번 좀 경험에 비춰서 한번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항상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 주셔서 이제 제가 하는 방법들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까 잠깐 테이크홈 메시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병변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발견됐을 때에는 그 스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의 스캔으로 조금 더 한 번씩 더 보도록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레프트 로브에 있을 때에는 트랜스퍼 스캔으로 보였다면 롱지튜디널에서도 잘 보이는지, 그 라이트 로브에 있는 경우에는 뭐 인터코스탈과 सब코스탈에서 똑같이 동일하게 보이는지 이런 거를 조금 검증을 하려고 하는 편이고, 특히 가장 어려운 것이 패티리버 환자에서 이제 패스페어링 존이 이게 정말 투 매스인지 아니면 이게 패스페어링인지를 감별하는 것이 좀 어려운 편인데, 사실 다른 이제 위험 인자가 없고 하다면 이제 패스페어링 존이라고 우리가 줄 수가 있겠지만, 뭐 비형 간염이 있다거나 약간 코르스한 파렌카임을 가졌다거나 한다면 이제 단순히 우리가 약간 지방간에서 저염형이 동반되었다고 패스페어링 에러를 줄 수 없는 경우가 사실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패스페어링은 주변에 좀 관찰이 되고 약간 마진이 불분명하고 이런 식의 특징을 가질 수가 있지만 우리가 확신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환자의 임상 상황을 항상 파악을 하는 것이 좋겠고, 다른 위험 인자를 동반하고 있는 경우라면 조금 더 보수적으로 좀 더 이제 정밀 검사를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저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보면은 초심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이제 초음파를 처음 시작하게 되면 굉장히 꼼꼼하게 보면서 오래오래 이게 하면서 하고 나서도 계속 불안한 느낌이 좀 들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익숙해질수록 아마 검사 시간은 좀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선생님 하시기에 초음파 스캔 하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시간 어느 정도 환자당 잡고 계신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패티리버 심한 분들하고 정상적인 분들에서 초음파 서베일런스도 좀 주기가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보통 선생님 어떻게 하시나요? 일반적으로 이제 검진 프로그램에 초음파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회사 검진 하시는 분들은 거의 매년 초음파를 한 번씩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긴 하고, 또 아까 우리 장재윤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 패티리버 심한 분들은 잘 안 보여서 쇼텀 팔로우를 하신다고 하는데, 선생님께서 실제 임상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초음파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사실 선생님들마다 다 다를 것 같아서 뭐라고 표준화해서 말씀드리긴 좀 어렵긴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이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통상적으로 제가 리버 스캔을, 그러니까 상복부 초음파 스캔을 할 때 사진을 한 30장 전후로 찍게 되고, 소요되는 시간은 짧으면 한 3, 4분, 길면 한 5, 6분 정도 보는 편입니다. 그런 식으로 소요가 되고, 사실 처음에 할 때는 저도 거의 한 환자 데리고 막 10분, 15분씩 보기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저도 지치고 환자도 지치고 계속 호흡 조절을 하게 되면 바울가스도 더 차오르고 더 이제 뷰가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연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음파 서베일런스 대에서는 아마 뒷부분에 이제 지방간에서 유정주 교수님도 말씀을 주실 것 같긴 한데요. 보통 이제 뭐 검진으로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야 뭐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제 환자들을 팔로우업 할 때는 보통 그냥 심플 스테아토시스 환자들은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초음파를 보는 편이고, 이제 파이브로시스가 좀 진행이 돼 있다든지 다른 위험 인자가 있는 분들은 6개월에 한 번씩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